네, 6월 5일 월요일 지금은 좆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왜 한숨을 시작하시는 쉬세요? 거예요? 아니 너무 경제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이게 경제 성적이 안 좋으면은 네. 이게 뭐 우리한테 다 안 좋은 게 뭐 당장 그 저기 김용민 TV 보시면서 네. 그 김용민.com 또는 우리 선크림, 네. 글래무어 선크림. 글래무어 선크림 등을 구매해 주셔야 되는데 네. 여력이 없으면 또 구매를 못하면은 우리는 또 이제 상당히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아니 그 뭐 각자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수입이 줄면은 네. 다 같이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건데 네. 세금이 안 거쳐요. 지금 아. 35조 정도 덜 거쳤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합정에 그렇게 주차 단속, 주정차 단속이 지금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경찰들도 엄청 많아요. 네. 교통 단속하는 경찰도 세수가 엄청 부족해서 많고. 그런 세수 거 아니냐. 부족해서 네. 이런 걸로 이제 저 세수를 네. 보존하려고. 뭐 그렇게 메꿔봐야 얼마나 메꾸겠냐마는 그렇게라도 메꿔야 될 정도로 지금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 이제 추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름이 추경인 추경호 장관은 또 안 하려고 하고. 네, 추경 프로. 예, 그리고 저기 추경 프로죠. 예. 윤석열은 경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전혀 없죠.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잖아요. 예. 그분 말. 글쎄 말이에요. 그 반도체 관련해서 저기 세금 네. 많이 깎아주라고 또 지금 세수 부족한 마당에. 근데 또 어디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들었는지 바이오도 세금 감면하라고. 그 세수가 더 줄어. 다 부자 감세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이제 사실 이제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만은 또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뭐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세수 부족 상황인데 정부가 뭐 세수가 네. 초과돼 가지고 뭐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국민들의 불만이 머리끝까지 이제 네. 치솟게 될 텐데 근데 또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기획재정부가 야로를 피우면 야로가 네. 없나 말이죠. 야로가 일본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뺑기를 쓴다. 뭐 네. 그런 그것도 표현. 일본어 아니에요? 뺑기는 일본어 같습니다. 땡기는 일본어고요. 예. 야로는 일본어가 아닙니다. 뭐예요? 한자일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성적이 매우 안 좋잖아요. 지금 네. 세수 결손에다가 성장률은 뭐 1%대고 뭐 계속 무역 수지 적자는 뭐 그칠 줄 모르고요. 그리고 수출도 부진하고 대중무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조작하면은 내년 1월, 2월에는 확 올라가는 통계를 또 만들 수가 있다네. 그 총선 앞두고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흔들 수가 있다는 자기들 거예요. 성과나 성적으로 둔갑할 수가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그래놓고 뒤에 가서 이제 또 선거 지나면은 또 세수 부족하다. 폭락이 되는 거지 또. 점수가 거의 A+라고 하더니 B- F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선거는 끝나는 것이고. 네. 네. 뭐 부자 감세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이렇게 기업들 뭐 세금 감면해 주는 게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작 해외 중요한 판로는 다 자기가 막아놓고 다 일본과 미국에 갖다 퍼주고 이제 와서 언발의 오줌 누기로 세금 깎아주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참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분들 좀 일을 앙무셔야 하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 좀 씀씀이를 줄이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네. 은행에 부채가 많은 건 정말 쥐약입니다. 가급적이면은 부채를 줄이는 방향. 네. 아니 금리가 뭐 내릴 기미를 보여야지.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신문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집을 사라고 빚내서 집 사라고 작년 여름부터 금리 내린다 아주 구술을 했거든. 1년이 다 돼가도록 금리가 내리질 않아요 지금. 그 사이 그럴 줄 알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뭐야? 네. 탄체로 사기 당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경제 신문 보고 뭐 무슨 장기적인 어떤 그런 투자 정보를 얻는다든지 네. 그건 미친 짓입니다. 경제를 알고 싶으시면 경제신문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경제 신문에 나올 때쯤 되면은 이미 부자들 사이에서는 구문이 된 것들입니다. 네. 오히려 좀 검증된 전문가가 나오는 유튜브를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절대 섣불리 구매를 하신다던가 네. 이랬다가는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경제신문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 곧 오른다. 지금 아파트 뭐 분양이 지금 꽉 차가지고 뭐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지금도.
근데 지금 부동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 한문도 교수님인가요? 네, 부동산 전문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은 꽤 공신력 있는 전문가인 걸로 아는데 지금 절대 부동산 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데 네. 네. 주식 투자는 그 자산 증식에 있어서 가장 건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돈도 벌고 네. 기업들한테도 도움되고. 그래서 예전에 저 대학생 때는 어떤 경제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했어요. 학생들이 만약에 어떤 브랜드의 옷이 너무 갖고 싶으면 그 브랜드 옷을 사지 말고 그 브랜드에 주식 투자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났어. 참 멋있어 보이려고. 그래요? 아니 옷이 이쁘면 옷을 사야지 뭐 주식을 왜 사? 아, 저 그 얘기 듣고서 되게 아니, 멋있다 생각했는데. 저 증권 용지를 해서 네. 뭐 옷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옷은 입고 다녀야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여대였고 굉장히 젊은 남자 교수님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네. 멋있었어요. 뭐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거야. 아유 후가시. 아니 근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학교 때부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허튼데 돈 안 쓰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았으면 얼마를 벌었을 것이다. 맞아. 그런 말 누구나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어요. 맞네. 그 택시 기사님인가 그렇게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다는 분 계신데 그분도 진짜 희귀하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야. 맞아. 제가 요즘 저 주식 투자를 좀 하는데 네. 오. 뭐 저는 뭐 아는 게 없죠 기본적으로. 네. 시사 논평은 하지만 그럼 어디서 어떤 정보 분, 받아서 내가 저 주식을? 아는 여기도 형. 똑같아요. 이동형 아는 형이 아니야 이동형이가 나보다 2살 어린데 뭐 이동형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전문가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전문가야. 예, 이름이 있는 분인데 내가 그래요? 그분한테 도움을 얻었는데 와 진짜 네. 너무너무 수익이 좋아요? 수익이 좋아요. 정말. 예. 그 그 형은 이제 그 행정도 알고 오. 또 경제도 아는 그런 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딱 지목해 주는 거 탁탁탁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 너무 좋다. 예. 근데 갑자기 누구지? 궁금한 게 이동현 작가님 2살 어리세요? 2살 어려. 근데 왜 맨날 김용민이라 그래요? 그 새끼가 싸가지가 없는 거지. 전 동갑이신 친구인 줄 알았어요. 친구? 네. 난 그런 친구를 둔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누구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데 이제 실력은 없지 하여튼 않다. 뭐 저기 뭐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너무 그 양반이 저평가가 됐어. 경제 전문가. 저기 무슨 선 교수. 저는 만나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맞네. 저도 플레임을 얘기하지 안 하는데 선자 들어가죠. 전 뭐 누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지금 그 엄청 사람이네. 올라오고 있겠다. 그 사람이야. 그 형 덕을 많이 봤어요. 어. 자,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 여기자, 네. 여기자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께 쓰는 이유는요, 무슨 남녀를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분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네. 이면주 기자죠. 예,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속옷 있는 서랍장을 열어가지고 그 손으로 막 속옷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자라는 표현을 쓴 건데, 네. 이런 무도하기 짝이 없는 압수수색.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예. 네. 네, 압수수색도 압수수색인데 속옷 압수수색 아니 거기 뭘 숨겨 놨겠어? 근데 그거는 남자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 속옷도 그렇게 막 꺼내면 안 되는 거죠. 압수수색을 안 당해봐서 그런데 네. 이거 예의고 범죄이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번에 저한테 시키셨잖아요. 그런 뭐요? 사람 들어오면 영장 내놔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영장 내놔. 그건 당연히 영장을 봐야지. 네. 그것도 영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여다봐라. 그것만 봐라. 이런다고 특정이 돼 있어. 근데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이것저것 다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거 내놓으라고 해야 돼 영장. 봐야 되고 내가 좀 해독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변호사를 불러야지. 변호사 올 때까지 스탠바이 시킬 수 있어요. 예. 그 기자분은 그럴 정신은 없으셨나 혹시? 그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당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평소에 좀 그 변호사를 알아두시고 냉큼 달려올 수 있는 게 너무 먼 데 있으면 안 되고 좀 가까운 데 있는 분으로 해가지고 네.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그 박지훈 변호사님 부르면은 네. 와가지고 일단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아주 분위기를 아주 아름답게. 부하님 분위기 유화시키는 천재라고 너무 좋아요.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번 이면주 기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한동훈이 개인정보. 개인정보. 한동훈 개인정보를 언제 알았습니까? 그 친구가 2022년
4월인가 5월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자료를 냈는데 그 자료를 MBC 기자가 입수를 했는데 네. 이걸 임현주 기자가 딴 사람한테 공유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2022년 4월, 5월 이후에 네. 기록만 보면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2006년에 휴대전화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가져가 그거를? 그럼 관계 없는 내용 관계 아니에요? 없는데 왜 가져가 그거를? 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네.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휴대전화부터 좀 제출하시죠.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습니다. 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했대요. 뭘 협조해 주기만 하고 비번을 안 깠는데. 비용신 새끼들. 아유 아니, 족가고 근데 있네 진짜. 이 수사를 경찰이 진행을 하는데 경찰이 진행하면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왜 굳이 하냐 이거죠.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맞네. 네. 자, 사실 이제 휴대전화를 넘겨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 이게 말이죠. 내가 지웠다 하더라도 다시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구가 돼요. 사진, 동영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범죄와 무관한 정보도 스마트폰에 넘쳐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네. 뭐 범죄 관련한 정보만 압수한다. 압수당한 사람이 수색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조상호 변호사 같은 분은 네. 진짜 포렌식 하는 곳까지 같이. 가가지고 뭘 조사하는지 다 들여다본다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스톱시키고 네. 왜 이걸 보느냐. 오 좋다. 그냥 막 그렇게 진짜 서울 꼼꼼하시다. 금천구 지역구의 그 마을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는 그렇게 한다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사가 뒤에서 매 눈으로 쳐다보고 막 조목조목 지적하면은 함부로 이렇게 들춰보지 않는데 대개는 변호사가 그것까지 갑니까? 그냥 가져가지. 그 쥐들끼리 다 열어보고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서로 시시덕거리고. 그거야말로 개인정보 유출 침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근데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렸고 누구도 그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감시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오용하고 활용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2월에 대법원이 자 압수수색하고 싶어? 그러면 검찰 와서 왜 압수수색해야 하는지, 뭘 압수수색할 것인지를 얘기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네.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실행된 게 없어요. 응? 그냥 뭐 시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압수수색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도표 보시죠. 자, 2011년에는 그 청구된 것에 비해서는 이제 발부된 것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10만 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떠니? 한 40만 건에 이르러요. 네. 한 4배 늘어난 거예요. 4배. 예. 발부율 어떠냐? 그 검찰이 이 사람 압수수색해야겠다 하면은 법원에서 91% 그대로 그래 가서 뒤져 털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혐의와 무관한 개인적 대화까지 탈탈 턴단 말이죠. 이 염려되는 건 뭐냐면은 감추고 싶은 것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혹시 내 무슨 대화를 보고 문자를 보고 여기서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아내서 별건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가 무제한 탐색될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점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그런 우리 그 법의 그 네. 방향과 배치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죠. 막아야죠. 네. 이게 지금 MBC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그 한상혁 위원장 면직시키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이게 그냥 이 사건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6월, 7월 되면 방통위 위원장 새로운 사람 올 것이고 그리고 박문진 이사진들도 교체가 됩니다. 7월이면.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7, 8월부터 아마 공영방송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수하에 두기 위해서 탄압이 들어갈 겁니다. 특히 그렇지. MBC가
제 1타겟이겠죠. 그 이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지금 압수수색해서 뭐라도 나오면 그거 가지고 명분 만들어서 가만두면 안 된다. 죽일 놈 죽일 년으로 만들겠지. 그막 또. 부풀려가지고 네, 또 기사 그렇지. 내고. 그래서 그 자신들이 하는 방송 탄압이 타당해 보이게끔 포장하기 위한 지금 꺼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노조 탄압하는 것도 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조금씩 노조들에 대한 악마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악마는 똑똑합니다. 악마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이 아주 그 윤석열은 멍청하는데 그 주변에 못된 짓 하는 놈들은 아주 똑똑해요. 왜냐? 처음 하는 못된 짓이 아니거든. 이미 이명박근혜 때 다 해봤던 짓들이야. 그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시대, 돌아온 전두환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중요한 대화 있죠. 네. 중요한 대화는 말로 하세요. 아 말로 하시고 문자로 하지 마시고. 전화로? 네. 전화로. 전화로 하되 전화도 이런 일반 전화 이런 거 말고 저 뭐 카카오톡 전화 네. 이런 거. 그건 녹음이 안 되니까. 녹음이 안 되니까. 아. 녹음이 안 되잖아. 네. 카카오톡 전화가 녹음이 되나? 보이스톡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 될 되는 거야. 것 같아요. 안 될 거야. 예. 저는 실제로 카카오톡 전화를 주로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반 전화 안 쓰시고? 전 산에 살잖아요. 네. 그래서 LTE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로만 전화가 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뭔가 거의 좀 그리고 귀엽네. 뭐 전화도 상대방이 녹음할 수가 있으니까 무슨 네. 방법으로든 웬만하면 중요한 대화는 만나서 하시고 만나서 하시되 탁 트인 곳에서 하세요. 주변에 전봇대 없는 곳에서. 오 그렇게까지? 전봇대에다 달아놓고 녹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도 있지 않으세요? 근데 뭐 그리고 가장 저한테- 좋은 방법은 정말 매우 기묘한 대화다 싶으면은 사우나 가셔서 아무것도 그 없는. 네, 영화 그렇지. 같은데 보면 네. 조폭 그 두목들이 네. 꼭 사우나에서 만나가지고 맞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서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뭐 위해서 무슨 사우나에서 내무를 할 만나는 수 있겠어? 거거든. 뭐 네. 오늘 녹음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사우나 가서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네. 아 근데 이렇게 막 수건 두르고 있잖아요 하이에.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들은 그렇게 합니까? 아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 않아요? 근데 그건 영화니까 다 벗고 나올 수 없잖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다 벗고 만나지. 어머나. 네. 난 당연히 수건 밑에 두르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일단 그러면- 거기서 일단 기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네. 진짜로? 어이씨 내가 이기는데 막 이런. 아니면 탕에 들어가면 탕에 네. 그 수건을 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알 수 없어요. 이 정부가 이렇게 스마트폰 압수수색이면은 누구나 다 보험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그 미몽을 깨트리는 방법은 또 그들의 어떤 인권 침해에 야욕을 분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거를 안 남길 수밖에 없어요. 휴대전화에. 그리고 웬만하면은 귀찮더라도 네. 연인끼리 대화도 문자로 나누지 마시고 네. 말로써 대화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라 주체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선 당시에 그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선거원들 중에서 좀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계좌를 다 들춰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래도 돼요? 안 안 되죠. 안 그래서 되지. 몇 명은 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까지 받았더라고. 헐. 근데 주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음. 뭐 경찰인지 검찰인지 안기부인지. 대통령실인지 안기부인지 얘기 안 했잖아요. 금감도원인지 뭐 알 수 없지. 얘기 안 했잖아요. 예. 다 들어봤다 그러더라고요. 헐.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캠프 출신 사람들 몇 명이서 모였는데 그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디서 불러서 갔다 왔다. 헐. 네. 진짜 무섭다. 근데 되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불거져서 아니, 이재명 대표에게 혹시라도 또 불려간 건 사실인데 뭐 거기서 조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이걸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마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웬만하면 대화를 나누실 때 네. 가급적이면 주변에 녹음이 불가능한 곳에서 네. 채증이 불가능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이 좋겠습니다. 아이폰 최고의 광고 모델은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그렇지. 한동훈 장관 그 사건 이후에 아이폰이 불티나게 팔렸대요. 특히 아이폰은 이게 응. 어려우니까 비밀번호 한 포렌식이 10자리 어려우니까. 이상, 10자리 이상 될 수 있게끔. 아이폰이세요?
아이폰이요? 아 저번에도 아이폰이에요. 물어봤던 것 같다. 바꿨어. 원래 아니었는데 아이폰을 바꾸셨고 바꿨어. 이쪽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그 스피커분들이 다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아니, 계기가 한동훈이도 됐죠. 아이폰을 쓰는데 근데 뭐 말다 김PD님은 했지. 아이폰인데 너무 아이폰 안 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작죠? 아니요, 네. 너무 LG 폰 같아. LG 폰 같아. 네, LG 폰 생산 안 합니다. 지금. 아니, LG 폰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자,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짝 짚어드릴게요. 전체 결과는 22대 11로 네. 1위 이재명, 2위 한동훈 2배 격차지요. 그 뒤는 더 한 자릿수인데 뭐 의미 없어 보이고요. 네. 자, 그런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8대 19. 요게 이제 대구 경북은 한동훈이 좀 앞섰는데 나머지 지역은 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자, 연령별로 보니까 주목되는 부분이 전체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홍준표가 이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 장내 대통령감으로 공동 1등을 했어요. 20대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네. 근데 한동훈이 바짝 붙어서 7%. 뭐 우열을 가리긴 좀 어려운 구조인데 이거 보면서 좀 느끼는 바 없으십니까? 20대한테 아직도 그 이재명 후보가 단단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30대도 보십시오. 한동훈을 눌렀어요. 홍준표가. 네. 뭘 의미하겠습니까? 왜 20대와 30대에서 이렇게 이재명 지지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낮을까? 그리고 이 보수 홍준표가 강세를 보일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홍준표가 시원하잖아요. 근데 왜 뭐 어떤 점에서 시원해서? 그냥 뭐 물어봤을 때 음. 시원시원하게 대답해주는 게 솔직히 좀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바로 페미니즘 문제죠. 예, 페미니즘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정치인이 바로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도 대선 1년 지났고 윤석열에 대해서 실망한 만큼 실망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20대 30대들이 유감이 있는 거예요. 그 20, 30대 친구들 보면 홍준표는 윤석열 정부한테도 할 소리는 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 네. 그렇진 않은데. 실제로 아닌데. 고개를 넙죽 네. 숙이고. 심지어 자기가 검사 선배인데도 이렇게 하고 그렇지,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 2030 남성 세대들이 페미니즘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마음이 단단히 굳었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결과를 보고. 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네. 각자 도생 프로젝트를 매주 한 건 이상 해보려고 합니다. 오. 네.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난다든지 네. 재난의 상황이 발생한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냥 재난 상황,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은 네. 국민들이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방법으로 해서 오늘 첫 번째 식수를 구하는 방법. 네. 당연히 수돗물이 오지 않으면은 뭐 급수차가 와가지고 물을 나눠주지 않겠는가? 우리는 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시대에 그걸 기대하면은 대단히 곤란하다,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물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비참하지 네. 않습니까? 아주. 수돗물이 없어. 네. 물탱크에 물 다 아니. 바닥 났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생수 사러 간다? 이미 다 품귀 현상이야. 품절됐어. 어떡할 네. 거야 그러면? 그럼 위급상에 어떻게 각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두는 건 나쁘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김용민이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뭐 흐르는 물, 네. 뭐 호수, 연못 다 있습니다. 네.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느냐? 아니죠. 반드시 여과, 끓임, 화학 처리, 증류 이런 처리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네. 이게 식수로서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다 드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전쟁이나 재난 상황이 닥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기관의 운행 차량 빼놓고 말하자면 군 차량을 포함해서 네. 네. 국가기관 차량 빼놓고는 운행이 중지됩니다. 통제돼요. 네. 차 갖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이야. 쓸 수가 없어. 기름도 안 팔아. 그래서 이때는 뭐 이동할 수 있다면 대중교통수단밖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 대중교통은 이동이 되나 보네요. 그래도. 아니지. 가능할 경우. 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 막 포탄이 네. 날라드는데 대중교통수단이 어떻게 가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부가 지급하는 물품이 네. 무엇이냐? 오늘 다 지급해 줄 것 같잖아. 네. 밥 반찬 다 줄 것 같잖아. 쌀,
그리고 난방 취사용 유류, 기름, 그리고 부탄 캔, 소금 이 정도예요. 물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각자 알아서. 네. 물론 이제 급수차가 돌아다닐 수도 있겠는데 충분히 급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네. 네. 자, 단전 단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옥상에 물탱크에 물이 남아 있다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금방 바닥 날 거란 말이죠. 네. 변기에 물탱크에 있는 물은 드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요? 그럼 네. 그게 한번 저 하수도 갔다 온 물이 아니야. 상수도 상태인 물이야. 그렇죠. 아, 근데 괜히 그냥 변기 물이라고 하면 좀 근데 이제 하는구나. 변기 거기 그 뭐냐 사람들이 소변 보고 대변 보는 데 있는 물 말고 뒤에 이제 저장고가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이 뒤에 이런 탱크 안에 조그만 탱크 안에 변기 탱크 안에 있는 물. 그 물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상시에 드시라는 게 아니라 급한 상황에는 그것도 먹을 수 있다. 예, 하는 그래서 거죠. 또 저 시간 되실 때 그 변기 물탱크를 좀 한번 씻어줄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빗물이 가장 깨끗한 물인 거 아세요? 이 상황에서는 가장 깨끗한 네. 물이야. 아, 그래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절대 먹어서 안 될 물은 웅덩이의 고인 물 그리고 강이나 하천 특히 하류의 물을 이용하는 거 네. 이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어떤 물이든 떠와가지고 뭐 자갈이나 숯 모래를 이용하면은 또 혹은 정수기를 이용하면은 뭐 마실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알던 상식이랑 너무 달라서 약간 충격적이에요. 네. 저는 빗물은 머리에 맞기만 해도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머리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일단 빗물이 가장 깨끗한 물이다라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상대적으로 물이다. 이제 수돗물이 없을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깨끗하단 물이지. 근데 빗물도 이제 받아서 조금은 이제 놔두면 이제 침전물 같은 게 가라앉고 이제 위에 거를 먹으면 괜찮은데 네. 그것마저도 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빗물을 받아서 먹는 게 가장 그 개중 가장 안전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 물인데 부유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다 할지라도 세균이나 박테리아, 네. 기타 독극물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뭐 투명하네. 뭐 그냥 마셔버리지. 큰일 납니다. 자, 뭐 그때 정말 마실 물이 없다 그럴 때는 팔팔 끓여서 먹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기를 바라는데요. 어쨌든 빗물이 가장 안전하다. 네. 그리고 빗물을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네. 산으로 올라가야지. 그리고 어떤 물의 원천, 네. 그 뭐 약수터에서 나오는 계곡 상류. 물이라든지, 예, 거기서 물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 흘러내려온 물, 그 물을 먹었다가는 아주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두시고 네. 예, 평소에 좀 큰 물탱크는 아니더라도 왜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큰 통, 물통 그걸 좀 확보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다. 이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은 네. 지금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야 돼요. 아니 대피소 찾는 것도 몰라가지고 다들 당황했잖아요. 자 지금 대피소 한번 검색해 보시고 네. 우리 동네의 대피소는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끔씩 한번 가보시고 예 그래서 어딘가 기억해 네. 두시고 예 그것도 이번에 한번 점검해 봤는데 잠겨 있는 데가 태반이더라고요. 진짜? 네. 그리고 뭐 3,000명 수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차를 다 채워도 300명이나 들어갈까 싶은 곳들도 많아요. 네. 이것도 일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도생 시대입니다. 윤석열이한테 우리의 안전을 위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칩니다. 네. 각자 어떻게 살 것인가,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불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불. 필요하죠. 예, 그렇죠. 보통 남성분들은 뭐 이렇게 지피는 걸 배운다면서요 어디서?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근데 아니 어떻게 어렸을 하는 때 거야? 이제 보이스카웃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배우거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스스로 어디서 터득하긴 하는데 저 군대 가서 배우는 줄 알았어요. 쉽지 않아요. 군대에서도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가스가 끊깁니다. 뭐 브루스타 이런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최악의 경우 네. 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다음 주에 라이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씨는 라이트 항상 갖고 다니니까 그걸로 하면 되고요. 아니 선배님 저 전담이에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대책하겠네요. 예. 아니 그뿐 아니라 부탄가스도 갖고 다닌다. 왜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이미 피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가방에 본드도 있어요. 그건 뭐 본드도. 본드 필요하세요? 다 있어요. 이런 생존을 위해 생존하는 몸입니다. 그럼. 그 그럼요. 생존을 위해서 가끔씩 저 왜냐면 산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 또 이제 간식으로 그
간식으로 면도 칼도 이제 네. 씹으려고. 예, 면도 칼도 갖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네. 예. 그래요. 신기하네. 저희 이거 웬만한 야채는 다 집에서 뜯어서 먹습니다. 아 그래요. 작은 따족이 가능하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좋아요. 아 그러면은 뭐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서미 씨네 집으로 가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예전에는 그 아침에 한 4, 5시쯤 되면 옆집 아저씨가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계란을 주세요. 오. 지금 나왔다고. 아이고. 그리고 그거 먹으라 그러는데 너무 전 못 먹겠더라고. 막 왜? 털이 붙어 있고. 어.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걸 진짜 못 먹겠는데 지금- 어머니 너무 좋아하셔서 막 후라이 바로 해서 드시던데. 그 옆집에 그 젖소 농장이 있는 그 우리 저 사촌 형 네. 집에 한번 갔는데 사촌 형이 목사거든. 감리교 목사인데 옆집이 그 젖소인데 또 교인이야. 목사님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그 가짠 젓. 갓짠 젖은 갓짠 젖은 어떨 것 같아요? 서울우유 같이 그 하얀 그 맛이 안 나죠. 비릴 것 같은데. 아니야 뭐 그 물이 아니라 그건 우유는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는 우유는 거의 물이지. 네네. 그건 거의 죽 같은. 좀 젖. 그래. 어? 그래. 아, 뜨끈뜨끈한 젖을 내가 또 먹어봤거든. 좋아 왜 이래? 아, 그래요? 만 맛은 그렇게 뭐 달거나 그러진 않는데 하여튼 뭐 몸엔 좋을 것 같아. 저 그 계란 못 먹은 이유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같은 거야. 못 먹겠더라고. 그럴 수 그분 있죠. 삶은 달걀 못 드시겠네. 아, 그건 잘 먹어요. 예. 계란 저번에 우리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광고할 때. 그래요. 네. 자, 하여튼 뭐 여러분 다음 주에 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 각자 도생 재밌을 것 프로젝트. 같아. 예. 그거 아니- 근데 밖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까? 밖에서 할까? 우리 송소민 씨네 집에 갑시다. 가서 방송을 하자. 송소미 어떻게든 콘텐츠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출연료 받으려고 지금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집에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네요. 예.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 그 저기 12구 때 못 봤습니까? 봤죠? 네. 그리고 정부가 어디 있었어요? 정부가 어디 있었어? 159명이 깔려 죽는 가운데서 각자 도생밖에 없어요. 길은. 이대로 윤석열이를 그대로 둘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각자 도생 프로젝트 연구해야 합니다. 맞아. 네. 그리고 그 사태가 이뤄졌을 당시에도 대책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에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뭐 제대로 된 사과하지 않으니 제대로 된 대책도 수립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공포심에 빠지는 것 같고 전에 수해 났을 때도 반지하에서 주무시다가 진짜 어이없게 2023년도에 네. 집에서 자다가 수해로 돌아가셨잖아요. 작년 8월. 작년 8월에 기억납니다. 동에서. 그때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반지하방 없애겠다. 네.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뭐 문제가 되면 그냥 없애겠다야 여기는. 그렇지. 뭐 네. 하면 뭐 한우를 잡겠다는 둥, 예. 뭐 이상한 얘기. 부탄 아니 뭐냐 부탄가스가 아니라 자살률 낮춘다고. 번개탄 생산을 없애버리겠다. 음. 줄이겠다. 뭐 이런 식이잖아 다. 아유 등신 새끼들. 아유 진짜 이런 새끼들한테 내가 우리가 저 세금을 내고 자빠졌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어하지. 예. 그러니까 세수결손 현상이 발생하나? 네. 광고 갑시다 우리. 네. 자, 첫 번째 광고는요. 글램무어 선크림 아이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 용민이언즈라면 다들 알고 계실 글램무어 선크림.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이라면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크림은 필수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름 내내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뭐 1+1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격이 지금 좀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 쟁여 놓으셨다가 올 여름 내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꽃 추출물 RSB 선크림이고요. EWG 그린 등급 안정 성분으로 만들어서 저자극이고요. 너무 좋은 게 백탁 현상이 없고 눈시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끈적임이 없어서 아이고. 이게 얼굴에 뭐 늘러붙거나 아, 머리카락이 붙거나 하지 않아서 아이고. 그게 정말 좋고요. 화장 밀림 현상도 없습니다. 세상에. 네. 자, 피부결을 가꿔주는 효과도 있고요.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는 3중 기능성 제품입니다. 올 여름 유독 길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피부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 이거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바로 구매했거든요. 아, 진짜? 1+1으로. 아이고 네. 좋습니다. 김용민 선크림이라고 검색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 바로 제일 상단에 뜨거든요. 네이버 네. 네이버에서 김용민 네이버에서 글렌모어라고 할 것도 없이 김용민 선크림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네, 제가 네, 지금 네. 김용민 선크림 한번 쳐봤거든요. 네. 근데 선크림 진짜 많이 나오는데 네. 제일 상단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렇지. 네. 김용민 TV 1+1 글렌무어 연꽃 추출물 선크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거 구매하시면요 마진을 많이 떼어서 저 김용민 TV에 쏘십니다. 네. 여러분 저 기억해 주시고 이거 많이 구매해 주시면 네. 김용민 TV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선크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기왕 살 선크림 최고의 품질로 김용민을 도와주시는 어떤 뜻으로 김용민 선크림, 와. 글렌모어 선크림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갔는데 송서민님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나와 있어서 엄청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냥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자의식이 너무 강하신 거 아니에요? 네. 뭐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자. 그거 다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신기하네요. 자, 네. 글렌모어 선크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고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과 보신 분들 많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시기에 따라서 사용 시기에 따라서 또 얼마나 효과 보는지도 달라질 수 있고요. 네. 염색 세치 샴푸, 세치 염색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뭐 빠른 분들은 2, 3주에 한 번씩 하시거든요. 특히 사회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남성분들은 이 옆머리를 짧게 치잖아요. 네. 근데 안쪽부터 흰머리가 나다 보니까 투블럭처럼 위엔 까맣고 옆엔 하얀 경우가 생긴대요. 전 몰랐는데 그걸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분들 매번 이 짧은 머리만 염색하려고 염색하시다 보면 두피 상하죠. 그다음에 머릿결 상하죠. 그렇지. 근데 모다모다 샴푸로 관리해 주시면 어쨌든 세치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모다모다 샴푸 원래 좀 유명해요 모다모다가. 네. 탈모 샴푸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이정재님 있는데. 광고. 네. 자 모다모다. 그리고 세치용 샴푸라고 하니까요. 세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300g에 25,900원, 2개 세트 하시면 47,600원. 어이구.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흑갈색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건 김용민닷컴에서 사실 수 있어요. 그 손문선 씨가 예. 염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염색 안 하면 백발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네, 백발이에요. 오. 아, 손문선 씨가? 강경화 장관입니다. 강경화 장관. 왜? 아니 나이가 이제 그 친구도 꽤 되고 원래 세치가 좀 있는 스타일인가 봐요. 집안 내력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예. 야, 근데 손문선이 머리를 하얗게 하고 다녀도 그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 네네. 너무 매력적이지만 나이가 많아 보이게 뭐 느낄 그렇죠. 것 같긴 해요. 아, 네. 그럴 수도 그래서 이제 있겠네. 항상 염색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도 이거 추천해줘야겠네요. 모다 모다 예. 모다 너무 샴푸.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손문선을 위한 세치 있으신 분들은 샴푸는 뭐다? 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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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광고는요. 장어명가 진솔원의 국내산 민물장어 떡갈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민물장어 떡갈비. 저희 저번에 한번 먹어봤죠. 예예예. 이것도 이게- 그냥 보통 떡갈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너무 신기한 게요. 예. 100% 국내산 자포니까 종만 엄선해서 만든 특별한 장어 떡갈비거든요. 바닷물을 이용해서 민물 장어를 키운 게 정말 신기합니다. 바닷물이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민물 장어를 키우면 민물 장어가 더 건강해지고 맛있어지는데요. 실제 해수에서 키운 민물 장어가 일반 민물 장어 대비 오메가 지방산 함량이 40% 이상 오. 높고요. 맛은 더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이 미네랄이 풍부한 바닷물에서 키우면요. 장어 특유의 흙냄새나 비린내가 없다고 해요. 바닷장어가 아니라 바닷물로 키운 민물 장어입니다. 아 좋습니다. 민물 장어 떡갈비가 장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비린 맛이 좀 적으니까. 맞아요. 이 어른들 보양식으로도 좋고 잘 못 먹는 어린이들 성장기에도 특히나 영양식으로 좋고요. 자, 진솔원이 특허받은 기술로 직접 키운 해수 장어에 100% 국산 한돈을 배합해서 장어의 담백함과 한돈의 쫄깃함이 극강의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직접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해 주시고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요. 남편분들 뭐 간단한 술안주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10팩 22% 할인 10팩에 3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4팩 하시면 17,900원입니다. 역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떡갈비, 민물 장어 떡갈비입니다. 네. 그럼 국내산이고요. 네. 자, 마지막 광고는 홍삼 보윤정 데일리 스틱인데요. 아이고. 지금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씩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홍삼은 진짜 아무 때나 누구든 먹을 수 있는 그럼. 제품이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습니다. 자, 모두가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은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각자 도생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안 건강하면 나만 손해예요. 꼭 건강 챙기시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식품이 또 홍삼이잖아요. 호불호가 특별히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 좋고 정관장이 만든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인데 6년근 홍삼 농축액에 차가버섯 농축액, 벌꿀, 영지, 상황버섯, 녹용까지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구나. 그쵸? 피로 개선에도 좋고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항산화까지 도와주고요. 네. 너무 편하잖아요. 이거 그냥 1일 1회 1포면 충분하게끔
진하게 아유. 농축된 액기스를 스틱에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맛과 향, 뭐 김PD님이 인정하신 맛과 향도 좋고요. 네. 지금 30호에 122,000원에 쇼핑백까지 동봉을 해드리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역시 김용민닷컴에서 정관장이지만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네.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안 쓰네요. 맛있어요. 그 고양이들한테 주면은 추루처럼 잘 먹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고양이 먹는 거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고양이들이 왜냐면 고양이들도 그 체질이 다 달라가지고 맞는 간식이 있고 그래서 맞아. 홍삼은 먹여본 적 없는데 조금 먹이는 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네, 왜냐면 이것도 보양식이니까 사실 고양이가 특별히 안 될 것 같긴 하는데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김PD님은 뭔가 강아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고양이과라고 하셨어요. 아유 말도 못해요 고양이들. 너무 카톡 좋아하시네. 프로필에도 그 고양이잖아. 고양이가 돼지 네. 고양이. 큰 고양이만 좋아합니다. 저는. 고양이 까만 고양이도 좋고 누랭이 고양이도 좋고 흰 고양이도 좋고 저기 삼색이 고양이도 좋고.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싹 피하는 게 좋아요. 아 그거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 고양이를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 네. 여기서 어떻게 한 마리 키우실 생각 없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키우면은 누가 똥을 치우지? 똥을 싸요? 똥 싸긴 싸기구나. 당연히 싸지만 고양이 똥을 쌉니다. 왜 이래 마? 아니 이런 거 막 모래 같은 거 해놓으면 거기 싸는 거 알아서 아니에요? 고양이가 제일 손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미디어 실업 함께 하시고요. 잠시 후에 네? 이경 부대변인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하죠. 오늘 뉴스룸은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동안 상세히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김 씨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때 제출한 바로 그 논문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표절 수치는 기준을 훨씬 넘은 42%였고 총 48페이지 중에서 무려 43페이지에 표절 의혹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첫 보도 2달 만에 숙명여대는 표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그리고 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표절인지를 판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동문회는 소속된 교수들을 중심으로 석사 논문을 자체 검증했습니다. JTBC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는데 표절률은 48.1%였습니다. 유사한 맥락까지 표절로 포함하면 54.9%에 달한다는 게 동문회 측 주장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첫 단계인 예비조사에서 표절 가능성이 충분해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숙명여대 교수님들 수준이 이 논문 하나, 박사학위 논문도 아닌 석사학위 논문 하나를 가지고 10개월 동안 이거를 끌어야 될 정도로 교수님들 수준이 낮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사항은 사실 어떻게 이거에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이거에 대한 대해서 시작은 국민신문고에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수님들 수준을 여쭤본 겁니다. 이런 거 석사학위 논문 하나를 조사하는데 10개월도 모자라서 아직도 승인 절차를 못 밟는 수준이냐? 여기에 대해서 가불을 답변을 해주세요. 국민 제보로 신문고에 제보로 들어온 누가 것이기 제보했느냐는 때문에 중요하지 그것이 않습니다. 이걸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는 391일이나 걸리고 문대성은 24일 소요되고. 제가 저자 김건희 씨 99년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사람으로서 이 논문은 명백히 표절이고 사람의 글을 훔쳐서 짜집기한 논문이다. 그리고 남의 글을 도둑질한 거다. 반드시 이 학위는 취소되어야 된다. 이 빨간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빨간 거는 표절이라는 거죠. 남의 글을 갖고 왔다는 거죠. 표시 안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보통은 드문드문 빨간데 이렇게 새빨간 거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완전 표절이죠. 저는 아주 명백한 표절이다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의 이 논문 98조 그거를 학교에서 여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분일 거 아니에요. 저희는 주로 3명이었고 주로 이렇게 많이 담당을 해서 했지만 제가 근데
이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이미 승민동에서 자료까지 다 예. 넘겨줬어요. 그럼 그거 보면 대조작업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예.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에 그래서 4일이면 끝날 이 검증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미디어 실업만 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순서는 이상민을 이겨라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경 부대변인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두 분? 네. 일주일 동안 정말 요즘 방송 엄청 많이 나오던데. 대중들 웃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어머. 그래서 김용민 PD님의 네. 옛날 그 방송분들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송을 저렇게 잘할까? 교본이에요, 교본. 그래요? 네네네. 어떤 거 보셨는데? 낙홍수 필수고 예전에 낙홍수 별로 할 말씀을 아니 많이 안 하셨는데? 관훈 라이트 클럽하고 관훈 나이트 클럽을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그 구약과 신약입니다 거의. 네네 진짜로. 정말이에요. 바로 아시죠? 네. 아이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네네. 저도 잘못한 일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 변상욱 대기자님하고 나온 그 편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보수 기독교인이시거든요. 같이 봅니다. CBS와 김장한 목사와 이런 배경 얘기들 참 재밌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살아있는 거를 인증해 주시는 분이 이상민 크리에이터. 방송에서 아무데도 안 부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다가 살아있었냐고 죽은 줄 알았다고. 옛날에 뭐 막말 뭐 이야기만 나오면은 내 필름이 나와서 이 친구 살아있구나 했는데 요즘 그마저도 안 나오니까 죽은 줄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저도 예전에 낙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용민 PD님 방송 쭉 들었죠. 네네네. 그 탄핵 국면에서도 항상 박근혜 대통령 이 발음 항상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이거 엄청 이 발음을 신경 써서 하거든요. 약간 욕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박근혜 한번 오랜만에 그거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요?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왜 늘어집니까? 나중에 그 박근혜가 탄핵되고 네. KBS에 출입하게 됐는데 아나운서 분이 네. 그냥 박근혜라고 해도 다 양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유권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유권해석.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근데 그 말맛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네. 그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 부대변인께서는 뭐 다른 일 없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 제가 연락드려서 만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노원 2, 3동, 신성, 전민, 구죽, 반평동 노원 2, 3, 신성동, 구죽동, 전민동, 반평동 바로 이렇게 대전시 유성구입니다. 유성을 전화도 많이 하시고 받으시고 전화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직접 또 지난 주말에는 많은 팀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카톡방이라든지 텔레그램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저를 초대해 주시고 혹시 이분이 그러고 전화진 않으셨습니까? 이경 나가지 마. 뭐하러 나와? 이경 우리 과수원으로 와. 수박 나무 열려 있어. 참전하시죠, 장원 선배. 저는 저기 이 개싸움에 아니 해야 돼. 안할 거야 나는. 아까리 끼어들면 너무 개판이잖아. 왜 저래? 목감기 심할 때 이게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 나오는 거예요. 기관지가 부어요. 알고 말하신 것 같아. 과수원 쪽이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과수원 쪽이 있는데 거기 서구갑이에요. 박병석 의장님 지역. 아니 박병석 BBS도 나온다면서 이번에. 네, 열심히 하고 아니 계시는 그 것 이전까지 같아요. 한 양반이 또 나오면 좀 곤란하지.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직접 그분한테 뭐 목소리를 들은 건 아니니까. 근데 그분 지금으로서는 제가 의원실을 통해서 들은 걸로는 출마 의지가 있으시다 들었고 이상민 의원님도 이제 내가 국회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마 의지가 있다,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의장에 대해서 네. 불만을 민주당 내에서도 토로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 국회의장들을 보면 돌출행동, 돌발행동을 하신 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그냥 어떤 행동을 하실지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은 직원이라고 하면서 돌발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국회의장이 전혀 될 수가 없다. 거의 100% 확신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BBS 박병석 형 같은 경우는 불교 방송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BBS 네. 박병석. 네. BBS라고 아, 합니다. BBS가 박병석 얘기하신 거예요? 나 또 불교 방송이라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난 VBS 그 노래 제목인 줄 알았어요. 저기 미란이 나오고 저기 저- 래퍼인 줄 알았는데. 네. 사병수는 SBS예요. 김병수는 SBS. 아, 김병수는 KBS. 그렇지. 네. 뭐야? 깜짝 놀랐네. 왜 마봉춘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봉춘 네, 같은 네, 겁니다. 네, 예. 네. 아 근데 아니, 이경 대변인님이 원래 지난주에는 이렇게 직접 선거 활동 하시기는 힘들다고 하셨었잖아요. 아직 아니에요. 운동 이제 하셔도 되는 제가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나요? 직접 못 직접 한다고?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고. 사실상 힘들다. 네. 네. 그거는 아니, 이제 지난주. 그리고 아, 그래요?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이번에 출마합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못 한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 직접 선거 운동을 제가 네. 명함을 주면서 저 이번에 여기 출마합니다. 그거는 선거법에 불가능해요? 걸리는데 이제 우리가 모여서 그분들이 직접 저한테 찾아오고 만나는 것은 네. 이것은 뭐 그거 어떻게 거기까지 막아? 막을 수 네. 없지. 네네. 아예 뭐 대인 그래서 관계가 선거법에- 불가능한데. 통행의 자유를 막을 것도 아니고. 맞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주는 건 안 되죠. 그렇지, 그런 건 안 돼.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박병석 형과 관련해서 이제 뭐 좀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네. 그 대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족보 출판사, 족보요? 족보를 만드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화상사라고. 네. 거기 둘째 아들이야. 아. BBS가. 네. 오. 족보 팔아가지고 저기 정치한 분이죠. 아. 나중에 중앙일보 기자로 들어갔다가 오. 네, 그렇게 해서 DJ의 그 발탁이 돼가지고 DJ. 정치하시고 네. 그런 분이 바로 박병석이다. 네. 집안이 좀 규모가 있네요. 그러면. 그렇지. 네네. 이놈 집 자식이지. 네, 족보라는 건 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실. 네. 자, 하여튼 근데 이상민을 우리가 희화화하긴 하지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5선을 냈나 그렇죠? 네. 우선이고요. 지난 2018년도에 대전 시장을 출마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네. 이상민이. 네네. 그런데 그때 경선에서 컷오프되고 떨어지긴 했는데 그 표가 어느 정도로 그 집결이 됐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유성을에서는 그래도 단단한 표심은 있습니다. 네. 그 만만치 않은. 네네. 또 대전에서 우선은 무시할 수 없죠. 대전 충남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없죠 지금까지. 대전 충남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수도권 밖에 우리가 이제 무소속인 의원 제외하고는 민주당의 여성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한 명 제외하고는 없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맞아요. 수도권 밖에는 여성 의원들이 도전하는 박근혜 것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군 박근혜입니다. 네. 그때 그 당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웃음? 아니 그보다는 안에서 지금 눈웃음 치고 있어요. 아 보지 마요 이런 거. 나름 몇 소 들어왔는데. 한번 네. 제가 하는 대사대로 좀 해주십시오. 해보고 싶다. 나는 산소가스 같은 여자. 산소가스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산화가스, 탄소가스. 그것도 아닙니까? 그럼 듀가스, 돈가스, 치킨가스. 다 튀깁니다. 아니 오늘 그러고 보니까 헤어스타일도 박근혜 스타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원 거예요 이거. 이거 박근혜 스타일 같은데. 왜 얼핏 업스타일인데? 아니야. 왁스 갖다 주세요. 바로 바꾸게. 오늘 그렇습니다. 헤어스타일 좋으시네요. 네. 이쁘네. 신기한 게 형님 모자 벗어 보세요 그러면. 왜 갑자기 내 모자를 벗으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한번 윽박 질러보고 싶었어. 아니 네, 왜 벗을 수 있는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잖아. 윤석열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자 뭐 보여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 윤석열. 네네네. 매주 봐야 돼요. 네. 안 보면 방송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사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이요? 부처님을 닮았습니다. 봐봐. 닮았다. 웃으면 서신해잖아요.
손 한번 들어주시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부처님. 어머. 덕이 많은 얼굴이네. 마데인 차이나. 얼마나 좋겠어. 붓다 형입니다. 잘 듣죠. 그래서. 덕이 많아요. 네네네. 사실 우리 민주당의 개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뜨겁게 열의를 모아주고 계시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시민들을 불편해하는 이런 썩어 빠진 수박들이 개딸 프레임을 가동합니다. 박용진, 지난번에 이동영 작가도 얘기했지만은 안동에 갔는데, 아니 정말 여성은 한 명도 없는데 다 50대 이상 아재들인데 개딸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모략하고 뭐 모욕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원욱도 그 동탄 주민 모임인가요? 거기서 이원욱 원내대표 출마하지 마라. 뭘 잘했다고 원내대표 출마냐? 이러면서 또 집 앞에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아니 여자가 없었는데 개딸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렸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개딸 프레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람들만이 주장하는 거고요. 물론 청년들 층에서 제가 이게 개딸을 부정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기 전에 저 개딸이에요 하는 청년들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이것이 언론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뿐이죠. 저 양합니다. 저 개딸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집회 현장에서 인사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의 문화인 거고 활용하기 좋게끔 언론에서 이것을 이상하게 프레임을 잡았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개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저는 수박이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입 밖으로 안 꺼냈는데 방송에서는 저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수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잡고 악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악용하기 좋은 것은 개딸이다. 그래서 지금 이경 대변인. 나도 수박입니까? 개딸을 언급했으면 수박이신데요. 근데 요즘에 정부도 민주당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개딸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하긴 했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수박입니다. 빼어날 수의 명박이 수박입니다. 빼어난 명박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빼박입니다. 빼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동건아 축하한다. 야, 나도 방송 나오게 해주라 이거. 동물농장이란 거. 동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쥐도 좋아하십니까? 영포 빌딩에서 나 동물 좋아. 쥐 좋아서 쥐? 쥐? 쥐 팔국가야? 그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잘 안 들려. 이거 동족을 외면하시네요. 동족. 민주당의 당원들의 이거 개딸 프레임 얘기할 게 아니고, 민주당은요. 카톡으로 모든 당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바로 하루면 다 끝납니다. 이걸 투표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정당화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개딸 그렇게 일부 의원들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진짜 뭔가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투표하면 됩니다. 근데 투표하기 전에 이것을, 그 전에 우리가 특별당규 투표 한번 했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들어갔을 때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보고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니까 무조건 찬성이다라고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한 페이지에 눈에 보일 수 있게끔, 국회의원들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할 때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에 눈에 보이게끔 보고하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고 보고서 올릴 때는 첫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요약해서 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원들한테 전달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한 페이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투표할 수 있게끔 해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거기서 개딸 그래요? 악용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절대로 표 줘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죄송하게 이럴 때는 우리가 당원분들,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 이렇게 우리를 좀 같이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읍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표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질문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정청래 의원 이 행안위 위원장 건은 어떻게 보셨는지, 당내 소식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대변인실까지 당내에서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께서 하시는 발언이 국회법에
그러니까 위반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하는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만약에 진짜 착오가 뭔가 있었다면 이것을 다시 되돌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악의적으로 했다면은 심판받아야 되죠. 네. 이거 자체로서. 네. 네. 이 가방이 위원장 사임권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이제 밝히셨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제 표결이 진행이 안 돼서 국회법이 위반됐다라고 이제 정청래 의원께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조차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좀 분위기여서 이것 또한 또 그 우리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혹시나 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저는 뭐 이거 박용진이 아니라 김용민 의원 죄송합니다. 속으로 이제 박용진 의원을 제가 좀 욕하고 있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또 김용민 의원이 뭐 이제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하다가 봤었는데. 민주당에서 움직이지 않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번에 경선에서 내가 목소리 튀는 발언하지 않고 경선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역만 잘 관리를 하고 내가 이번에 경선에 출마를 해서 내가 당선되면 된다. 이렇게 마음먹은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도 많이 그래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당원들은 국회법을 따르러 목소리를 내는데 정작 이거를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들, 대다수의 의원들, 특히 저는 초선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의원들은 국민들께서 지역구마다 내가 만나서 많이 만났다고 저 사람한테 표를 줄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어려운 요청이에요. 그걸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움직이지 않는 초선들이 만약에 재선이 되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움직이지 않는 초선은 이 사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양정철 씨가 지난번에 그 총선에서 굉장히 큰 권한을 행사했다는 설이 파다했죠. 네.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는 얘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부인 안 하시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 양반이 모 초선 의원 지역구에 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그 지역의 유지인 분한테 얘 좀 잘 부탁한다. 뭐 현역 초선 의원. 네. 이 인간은 아직도 저기 선거에 개입할 뜻이 있는 건지 정치를 좀 손 놔야 되는데 걔가 똥을 못 끊나? 좀 너무 안타까워요. 왜 자꾸 그 얼쩡거리나 몰라? 지가 이렇게 엉터리들을 이제 잔뜩 국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4년 민주당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정권까지 내놨는데 왜 아직도 자기의 역할이 남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누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구지 알 것 같아? 대충 추측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야 되죠. 네, 궁금합니다. 이니셜로라도 얘기해 주세요. 아까처럼. 뭐야? 스피 우거진 돈입니다. 스피 우거진 돈. 뭐야? 전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 방송에서 이거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사석으로 들었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김현장 출신 아닙니까? 김용민 씨, 간 좀 그만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간용민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김용민 PD님이 끝까지 안 가르쳐 줬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소용없어요. 우리 송서미 씨, 수영. 매우 좋다는 뜻이죠? 영어입니다. 네, 그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분 관련된 썰들이 참 많은데 차마 다 방송에서 말을 못합니다.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소위 유명 로펌 출신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유명 로펌 출신이라고? 제가 소위 유명 로펌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땡땡 의원이 저보다도 재산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 했었죠. 한동훈 같네요. 야 그렇구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 나는.
네? 회의할 때 예. 약간 그걸 봐야 되는데 걱정이다. 선민의식 있는 것 같아요. 저 이것만 편집해 주세요. 뭘 편집을 해? 세상이 다른데. 회의할 때 봐야 되는데 얼굴. 김용민 PD님과 저를 엮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김엠장. 김용민 N 장원. 정확하게 편집점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하나 더 얹어드렸어요. 자르기 편하라고. 같이 날라가려고. 혼자만 날라가면 민망하잖아. 내가 하나 같이 얹어드렸지. 둘 다 잘라주세요. 네. 양정수 씨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하지 마. 좀 웬만하면 이제 그만해. 당신 역할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어디 얼쩡거리지 말고. 혹시 뭐 거기 안 갔으면은 내가 정정하게 했지만은 갔다면 그렇게 해서 뭐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오바야. 그만해 그만. 다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나대지 말고 이번 총선에는 조용히 있음으로써 역사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역사에 기여하는 길이에요. 네. 그 혹시 저 오발령 났을 때는 그 어떻게 서울에 안 계셨죠? 저는 이상해요. 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문자가 안 울렸어요. 알람 꺼놓는 경우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설정이 들어가서 알람을 다 봤는데 다 켜져 있어요. 진짜요? 네. 어디 계셨는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행안부 문자만 저한테 왔고 그 전에 서울시 문자는 안 왔어요. 지금은 그 전에. 거주지가 서울시로 돼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소지는 대전으로 되어 있죠. 근데 네. 실거주지는 뭐 국회 옆 근처예요. 국에서 네, 5분 네, 네. 거리예요. 그런데 저도 문자가 안 와서 맨 마지막에 행안부 문자만 저한테 왔고 뭐가 문제인지 지금 못 찾고 거주지 있어요. 구준 모르겠어. 근데 이건 이제 우리 그때 코로나 때는 위성으로 문자 받아서 본인의 그 기준에 잡히면 문자가 가는 거죠. 저 그렇게 네네. 알고 있었거든요. 위치 기반으로. 네네. 그런데 서울시 문자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고 중간에 행안부 문자도 안 오고 마지막 문자만 왔어요. 저는 그걸 아직도 원인을 못 찾고 있어서 일주일 동안. 근데 저 그거 왠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그 광진구로 그거 그 등록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저 아직 몰랐는데 제가 본가로 들어가서 남양주 살거든요. 네. 근데 문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로 되어 주소지 있으니까 주소지 기반 등록된 주소지 기반으로 보냈나 보죠. 그러면 뭐야? 그럼 어떻게 잠깐 서울에 와서 살던 전쟁 나면 사람들은 혹시라도 죽어요? 진짜 사태가 뭔가 사고가 벌어지면 그냥 죽으란 얘기야? 그런 거네. 그렇게 줬나 보다. 전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네. 아니다 이거는 기지국으로 통해서 하는 거다 아니다 했는데 아무튼 저는 문자가 안 왔고 그래서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 안 깨고 계속 주무셨겠네. 그때는 어차피 깨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죄송해요 이것까지 원룸이었거든요. 저는 네. 작은 방이에요. 네. 옆은 난리가 났어요. 들렸구나. 이게 웬 일이야? 울리고. 왜 그래? 네. 근데 저는 막 찾았는데 아무것도 이미 저는 그때 일어나서 이제 라디오 방송 아니면 전날 못 들었던 방송 이제 이미 듣고 있는 시간이었죠. 근데 혼자서 그냥 뭐지?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집에 대전에 애기들한테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말았던 거죠. 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저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실제로 어디 대피하신 분도 있었대. 맞아요. 9분 만에 그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또 피난을 하신 거예요. 네. 야, 그 새벽에. 안녕하세요. 오발령입니다. 오발령. 새롭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아직 연구가 덜 됐습니다. 야, 이건 아직 이게 완성품이 아닌데 아직 이거는. 깨끗해. 아직 지금 시연회를 열고 있는데요. 오해라고 봅니다. 잘 잡았어.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살아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아니. 네네네. 그러니까 과잉 대응일 수는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다. 그 얘기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징계를 해버리면 그 관할 그 공무원들은 위축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건 제대로 진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아니 약간 오세훈 시장이 살짝 그 위쪽을 바라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안에 위를 바라보고 있네. 그거 굉장히 오해죠. 표정까지 똑같아요. 그것도 제 임기 때 시작한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상대 후보가 뭘 지적을 하면 그거 어느 때 시작한지 아세요? 그것도 제 임기 때 시작한 겁니다. 야, 연구를 많이 하셨네. 토론을 계속 봅니다. 오세훈 쉽지 않아요. 네. 이번에 오발령으로 뭔가 이제 확실히 이게 시장에 좀 내놓을 때가 됐다라고 느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해야 돼요. 이번은 특별 시장이기 때문에. 네. 네네네. 여러분 머리를 미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단발령이죠.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너무 저는 나갔네요. 이번에 네. 오발령으로 해서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으로? 네. 오, 왜 그러냐면 어째서? 탄핵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그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김용민 의원도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의원들이 여기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의 몇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가 지금 받아지지 않는 건데 근데 이것도 여러 탄핵안 중에 하나 있는 게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근데 기시다 총리는 아침 7시부터 모습을 드러내서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다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오전 내내 모습을 나타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그때 모습을 나타나고 아침에 그 난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서울시의 대응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오버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서울시와 싸우는 대응만 했던 거지 그 난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그렇지. 발언이 있었다. 아니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수도 모든 서울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만 되는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고 그 트라우마를 겪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다. 아니 제가 무슨 NSC를 안 열었다 그럽니까? 다 열었습니다. NSC 뜻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나 참 NSC 느린 막걸리 서비스 추가요. 이거 아닙니까? NSC 이모 NSC 그러면 바로 줍니다 이거. 난 지평 싫다니까 참. NSC는 열었으나 거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나타나죠.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어머머. 그렇습니다. 여보 사랑해. 이혼은 안 된다. 참 그. 세상에. 아니 근데 이제는 성대모사만 들어도 짜증나네. 웃으면서 안 봐지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니, 성대모사만 들어도 이제 막 진짜 이랬을 것 같으니까. 진짜 일전에 그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을 닮았다는 이유로 방망이로 맞은 분들이 있어요. 네,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저도 기억납니다. 연장 형님한테 조만간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제 얼굴에도 있기 때문에 서로 쌈박질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저 좀 신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의 저주. 부처와 윤석열의 얼굴을 함께 줬어요. 진짜. 공개그가 되는 얼굴이. 부다성열. 어떻게?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지금 얼굴로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인상 되게 좋으세요. 좀 달라요. 네네. 많이 달라요. 달라요. 1호를 해주시네. 1호를. 아이고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윤 정권의 위기 대응 능력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국민들의 분노, 특히나 서울 시민들이 부글부글 합니다. 수해 때부터 많이 참아왔거든요. 게다가 용산 12구 참사 때도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참았는데 이번 일까지 벌어지면서 서울 민심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김용민 TV가 오늘부터 각자 도선 프로젝트라고 해서 재난 상황에서 물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불은 어떻게 지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불을 어떻게 지필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급도 안 되고 뭐 상수도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됐을 때 세 번째 시간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똥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갈 텐데. 산에다가 누면 안 되나?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도 어디다 묻어야 불법이 아니고 이런 것들. 아무데나 가서 싸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무슨 베어 그리스도 아니고 야생으로 이제 나가시는 겁니까? 야생으로 살아야 되기 아니, 근데 서바이벌 기술은 좀 배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심지어 이번에도 커뮤니티에 막 올라온 글은 그랬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자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았지만 얘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도망갔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위험에 처해도 먼저 갔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소주, 맥주, 양주 뭘부터 챙겼을까요? 대피 준비하면서. 소주 가볍고 세니까. 네. 요즘 소주는 팩으로 나옵니다. 소주 들고 가면 됩니다. 그거. 제가 바보입니까?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노조 탄압, 노동자 폭행을 이제 경찰이 아무렇지도 않게 강경 진압을 하면서 이것도 좀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공안 정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대변인님? 그렇죠. 이런 일이 2023년도에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못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노동자는 그 막루에 붙어 있었던 쇠파이프를 뜯어내서 본인을 보호한 거였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네. 근데 경찰들이 그 쇠파이프를 들고 있을 때 본인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들은 본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쇠파이프를 머리를 가격을 했고,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경찰 내규에 따르면요, 머리는 가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거기는. 네. 그거 사실 그렇지. 머리 잘못 건드리면은. 어우야, 그는. 그런데 머리를 계속 가격을 했습니다. 머리 할 것 없이 막 가격을 했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노동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국민의힘 여당, 집권 여당, 그리고 또 정부에서조차 이것을 옹호하는 거죠. 그 범죄자를 그냥 두냐. 장해찬은 그럼 이보다 더 친절한 진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친절하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머리를 때렸는데. 네. 야, 그 친구가 그렇게 친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정의당 미친 출신이에요. 거죠, 솔직히. 정의당이라고요? 정의당 출신이래. 아 진짜요? 그럼 장해찬이가. 저 심상정 후보를 심리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글을 본 적은 있는데. 심리적으로 지지한다고? 심정적으로. 그놈의 심리적 이야기는 아주 예전부터 했었어요.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계속 타협을 하고 그러니까 갈등과 갈등 사이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갈등을 조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그 노동자가 왜 7m 위에 아무것도 없이 홀몸으로 올라갔는가, 그걸 봐야 돼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어막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펜스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휘두르니까 우리도 같이 휘둘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것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까지도 우린 주장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여기서도 마지막 발언으로 민주당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 정도 발언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국민들한테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진압 중대가 직원 중대거든요. 이제 전경 의경들이 다 폐지가 되기 때문에 군복무를 경찰로 하는 이제 진압 부대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 중대, 원래 경찰에 근무하는 직원 중대들인데 그 강경 진압 혹시라도 했다가 거기 그 아시바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안전을 보장할 만한 펜스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혹시라도 추락해서 다치거나 혹시라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옷 벗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험한 일인데 그거를 서슴지 않고 머리를 가격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미 명령을 받고 올라갔다. 그렇지. 그 상황에서 저렇게 사람 머리를 때리는데 카메라가 다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아니 뭘 믿고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가 본인이 특히나 직원인데 전희경이면 나이도 젊고 솔직히 여기서 복무하다가 2년 채우고 1년 반 채우고 제대하면 그만이니까 흥분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직원들은 계속 경찰에 몸을 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오점을 자기 경력에 남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겠죠. 시키는 대로 했을 자기가 임의로 그런 걸 판단 내릴 수 없어요. 절대. 그 머리도 정 가운데예요. 급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그냥 내가 책임질 테니까 누군가가 있겠죠. 뒤에서 다 봐주기로 했으니까 처벌받을 일 없으니까 가서 확실하게 때려 눕혀. 이렇게 명령 받고 올라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저거에 대해서 분명한 응징과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음은 우리들이 당할 일이에요. 경찰청장이 기동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례는 정말 잘 없거든요. 그 기동복이라는 게 시위 진압할 때 입는 게 기동복인데 보통은 정복을 입죠, 청장들은. 근데 이제 기동복을 입고 나와서 그거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제부터는 경찰의 전쟁이다. 뭔가 전투 태세를 갖춘 그런 느낌이었어요. 노동자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제 전경으로 근무했었으니까 이게 남의 같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좀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시위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니까. 그 우리 노동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두렵다 보면 시위가 격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언제 내가 어떻게 그 가격당할지 모른다, 경찰의 폭력 진압에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감해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원하는 것,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민감하게 혹은 가격하게 좀 대응을 하게 되면 또 저러면서 이제 폭력 집회했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겠죠. 매도하겠죠. 그렇게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야당이 여기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일부 지도부만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고 의원 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금 내분에 계속 시끄럽게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분들은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민생 문제도 그렇고 노동자 탄압도 그렇고 지금 뭐 외교도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고 안보도 엉망이고 뭐 하나 지금 풀리는 게 없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수박들이 거는 딴지에 걸려 넘어지고만 있으니 이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본인 지역구에서 본인만 살면은 그게 사는 겁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게 국민께서 뽑아주셨으면은 거기에서 그만큼 말로 목소리 내라고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침묵하면은 그건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MBC 압수수색이나 하고 말이죠. 자기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빡쳐가지고 너무 못난 모습 아닙니까, 장관님? 어디 갔어요? 뒤적. 오늘 좀 버렸어. 어디다 버리고 왔죠? 찾으면 없어요. 저 끝에 있는 것 아니 이 같아요. 정도는 맨 윗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맨 밑에 있을 거예요. 보니까 장비를 새로 바꿨네요, 요즘에. 좀 바꾸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사러 와야겠어요. 아예 버려버리셨구나. 찾고 있어요.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요즘에 헤어스타일을 다들 바꿔가지고 바꿨어요. 헤어스타일 바꾸면 좀 짜증나겠다. 관상도 다 변해요. 진짜? 진짜로. 신기하다. 그래요? 장관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안녕하십니까. 일국의 장관 한동훈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니 본인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방송국을 지금 탈탈 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지금 경제도 그렇고 해야 될 일이 쌓이고 쌓였는데. 다 말씀하셨나요? 네. 예. 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입장을 브리핑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셨는데요?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답해. 그렇습니다. 주먹을 부르는. 이러다 진짜 나 상민이 한번 때리겠어요. 이분도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가르마가 바뀌어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제품이 바뀐 거예요? 모르죠. 회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 부대변인님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모시고 현재 전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요즘 많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타개해야 나가야 될지 사실 길이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해야 될 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싸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안 바뀐다. 너희들에게 순치당하지 않는다. 이런 국민들의 뜨거운 결기가 있다면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내년 2월쯤 패스트 트랙이 이제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한 그런 특검 그 법안이 이제 처리가 된단 말이죠. 저는 충분히 그때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국회의원들이 여든 다수가 이렇게 지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그 응징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